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가 전 세계 증시를 뒤덮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12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2,839선 터치하고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 실패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0.4% 하락, 코스닥도 1.2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분 전보다는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코스피 시장은 2,826포인트, 코스닥은 953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 증시 또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8%, S&P 500지수가 1.9%, 나스닥은 1.5% 하락했는데 이 모더나 CEO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효능에 떨어진다라고 발언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발언하면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도 집중을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유로존에서도 CPI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발표됐습니다. 4.9%가 올라가면서 이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유로존 역시나 인플레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행보 집중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은행들이 또 어떤 통화 정책을 내놓느냐,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항공주와 여행, 크루즈가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 흐름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김범준,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 얼굴이 좀 안 보이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제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우리 증시도 연중 최저점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대 매매 물량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자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시장도 일단은 하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연간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하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권으로 좀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29% 하락으로 지금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만이 유일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폭도 가장 적은 그런 나라가 좀 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가장 원인을 좀 보게 된다라면 수급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인데, 상대적으로 신흥국 쪽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신흥국 쪽에서도 한국 증시가 좀 제일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좀 개선될 필요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원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종목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만 계속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뭐 MSCI 리밸런싱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지만, 과하게 좀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일 날 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어제 다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하락폭을 좀 키웠던 원인 중에 좀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리밸런싱에 대한 이유 부분들 때문에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밀렸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동시효과에서 조금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지만 신용 리스크가 좀 부각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낙폭부 과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통 보조지표나 이런 부분들로 간단하게 좀 보게 된다라면 RSI 같은 경우는 침체권역으로 좀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에 있어서의 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폐쇄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오미크론 이 부분들이 경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저점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매수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재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좀 줄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박스권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박스 하단권역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하단 자리대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하단 자리대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지주사들이 최근 들어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사 하나 같은 경우도 어제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효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죠.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태광이라든가 아니면 지주사 SK 같은 경우도 일단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바닥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TCK입니다.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하고 거래량까지 증가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왔을 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트론입니다. 최근에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난 이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장이고요. 어제는 국내 증시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어제 은행주가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은행권의 예대맞은 격차가 좁혀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원격 의료나 진단키트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방역당국이 재택치료의 기본 원칙 시행 소식 때문에 장중 강세를 보였으나 장 막판에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결국은 약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시장은 과연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을지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로 출발합니다. 카카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SK 하이닉스도 지금 보합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0.5%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400원 챙겨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0.6%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보다는 좀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 출발 성공하면서 종목들이 좀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LG화학이 1.15%,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1% 이상 상승하면서 전일의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빨간불이 켜지면서 양봉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로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은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장 초반에 들어오면서 시장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이 현재 0.8% 이상 올라가면서 2,863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0.6% 상승하면서 972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탄력적인 움직임은 좀 알 수가 없지만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약간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려는 그런 살짝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고하게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어제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짙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선물 시장 2천억대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3% 급등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82,9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나머지 종목도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고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등 어제 개인주가 강세 보였는데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4% 상승, 카카오게임즈는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혼조세입니다. 위메이드가 1.78% 상승하면서 개인주의 상승 흐름에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의 강세에 힘입어서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22,9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시젠이 9위로 올라섰는데 HLB가 10위권으로 밀려났네요. 시젠이 2.25% 현재는 하락하고 있고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기 때문에 시즌 대한 변동성 좀 유의하셔야겠고요. 전일 대비 1,700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다행히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해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긍정적인 선물 같은데 오늘 좀 이렇게 개장 상황이 좀 활기차진 것에 대해서 잠깐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일단 장 시작한 지 한 4분, 5분, 이렇기 때문에 아주 좀 더 여유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1시간 정도는 좀 유지를 해야, 1시간도 유지해도 사실 오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바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 종목이 이제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인데 자 일단 SK 스퀘어는 SK텔레콤에서 먼저 분할되어 재상장을 했고 반도체나 이제 ICT 등 관련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나 신규 투자 등 이제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문을 영위를 하고 또 분할신설 법인의 주요 자회사로는
그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요. 또 D램과 뭐 플래시 메모리를 또 생산하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산업을 영위하는 AD 칩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11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텔레콤이 분할을 앞두고 한 달 정도 거래 정지가 됐는데, 며칠 전이죠. 11월 29일에 분할된 SK스퀘어가 드디어 증권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시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코로나 등장과 또 하필 겹치는 바람에 사실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좀 했고, 또 이런 하고 있는 추세라서 사실 좀 시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6대4로 인적 분할, 그 다음에 5대1로 액면 분할이 좀 결정이 된 상태이고, SK텔레콤이 10주를 가지고 있다면 5배 늘어난 50주를 가지게 되고요. 또 분할에 따라서 SK텔레콤이 30주, SK스퀘어를 20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SK텔레콤 들고 계셨던 분들은 분할돼서 자동으로 SK스퀘어 주식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SK스퀘어는 반도체 ICT 투자 전문으로 볼 수 있고요. SK텔레콤은 AI나 뭐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 더 고점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SK스퀘어가 더 고점이 높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SK스퀘어는 미래산업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 ICT 그다음에 반도체 투자 전문회사로 출범하여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하며 2대 주주가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 NFT 거래 추진을 위함이고, 또 전망으로 보면 독자적인 뭐 코인 발행이나 뭐 유통, 그다음에 NFT 거래소 설립 등을 또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 넵튠의 자회사인 온마인드에도 80억 원을 투자를 해서 40% 지분을 가져왔고, 향후 뭐 3D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을 보유해서 메타버스 경쟁력에서도 한 발 앞서려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SK스퀘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최소 중기적인 혹은 아예 장기 투자용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 시장이 트렌드가 줄 때 좀 먹고 나온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을 굳이 짧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앱마켓이 또 이제 원스토어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IPO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미크론의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리만 좀 잡혀가 준다면은 그 시점부터 천천히 매수하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일단은 컴투스는 뭐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데이세븐이나 노바코어, 그다음에 베이징 레이 모바일 등 뭐 10개 기업을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머너즈 원화, 낚시의 신, 뭐 사커스 피비치 등이 주요 게임인데, 일단 3분기 매출액은 1,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직전 분기 대비 증감률이 26% 정도 감소했고,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 16%를 하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서머너즈워 매출이 비수기 영향으로 20% 정도 감소한 가운데, 서머너즈워의 100년 전쟁 매출이 100억 원 이상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 100년 전쟁 관련 일회성 마케팅비 제거로
4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17.7% 정도 증가한 129억 원을 기록은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로는 무려 44.2%가 하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또 컴투스가 그동안 뭐 인수나 뭐 투자 이러한 뭐 위직 스튜디오나 캔디 디지털, 뭐 애니모카 브랜드나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관련 기술 기업들과의 협업, 그다음에 연계를 통해 새로운 메타버스 생태계인 이제 컴투버스를 개발한다고 또 밝혔는데, 이 컴투버스는 업무와 생활, 그다음에 놀이를 아우르는 그 가상 메타버스, 그다음에 가상 도시로 가상 오피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용자를 확보하고, 또 점차 게임과 그다음에 커머스, 커뮤니티 기능으로 서비스를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내 3D 영상을 공개하고요. 또 내년에 컴투스, 그다음에 게임빌 그룹사의 업무를 가상 공간에서 진행할 예정이라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 봐도 이런 다양한 생태계 구성,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현재의 컴투스의 주가를 대체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게임빌과 컴투스 둘 다 같이 장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많이 올라왔고 뭐 조정도 받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오르는 건 아니니까 아직도 그 성장세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의 메타버스 시장은 더욱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섹터이므로 게임즈와 메타버스,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 이런 쪽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해당 그룹의 가치를 재평가를 좀 꾸준히 해야 매매하기가 좀 편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유니테스트인데,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SI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좀 저렴하면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이용한 신규의 태양전지를 개발 중이고요. 또 매출을 좀 보게 되면은 태양광 사업이 57%,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이제 42% 정도로 반반으로 나눠져가 있는데, 반도체 쪽 매출을 좀 보면은 21년 상반기에는 컴포넌트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버닝 장비, 그다음에 SSD 테스터 등의 매출액이 사실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줄어든 모습이 크게 보이고 있고, 이유는 뭐 간단하게 슈퍼사이클 이후에 테스트 장비의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DDR3에서 DDR4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수혜를 좀 입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태양광 쪽은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 그 신규 태양전지 그 물질인 페로브스카이트를 통해서 또 개발 중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기대하시면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향후에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DDR4나 DDR5로 가는 시대인 만큼 이 부분만 좀 잘 체크해서 먹고 나오면 그만이라 이쪽을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시그널들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미코 바이오메드입니다. 최근에 좀 호재 소식이 있는데 국내 바이오 의료 진단 기업이죠. 미코 바이오메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구별 검출이 가능한 PCR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개발한 변이 바이러스 키트는 오미크론뿐만이 아니라 델타 그리고 또 다른 우려 변이를 구별 검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 미코 바이오메드의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시험 연구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11%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미코 바이오메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횡보가 길었었는데 이런 호재 소식 때문에 상승 계속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MP입니다. 자, MP도 현재 4%대 상승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죠.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인데 MP가 메타버스 대장주로서 이 섹터가 상승하면 함께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회사까지 설립을 하면서 메타버스 섹터를 선점하는 모습 연출하고 있는데 XR 비즈니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XR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도 메타버스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MP 현재 4% 올라가고 있고요. 18,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MP도 최근에 주가 상승 계속 깨지지 않고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정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11월 초반대 9,990원이었던 주가가 2주 정도 만에 21,450원까지 터치했었고요.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으로는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체크해보면 좋을 텐데, 네, W자가 그려지는 모습이네요. 일단 코스피 시장이 0.0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이지만 지금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한 상태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거의 내리꽂는 모습으로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1.5% 하락하면서 951선까지 현재 지수가 내려갔고요. 코스닥 시장은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정말 변동이 강한데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주시면서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먼저 일단은 어제 굉장히 또 화목한 화요일로 시작하는 듯 했으나 장중 마이너스 4%가 넘는 코스닥 지수의 낙폭을 보이면서 정말 우라통 터지는 화요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자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악재를 이겨내고 반등에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하필 또 반등을 해줘야 될 때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속도를 더 높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가능성에 전일자 미국 증시가 현재 시간 금요일 저점 수준까지 다시 한번 또 좀 조정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미크론으로 급락하고 월요일에 반등하고 그리고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듯 하다가 오늘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로 돌연 마이너스 1.5% 급락이 나왔는데요. 일봉상의 캔들로 보시면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저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고 월요일에도 미국 증시 급하게 반등할 때 우리 증시 더 무너졌고 어제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4% 가까운 하락 변동폭을 보이면서 폭락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2,800포인트 구간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72,000원 구간 회복하고 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2,800포인트 코스피 지수 이탈하지 않고 반등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2,800포인트를 코스피 지수가 이탈하게 된다면 2,70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코스피 지수를 견인할 우리 삼성전자 72,000원 구간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를 이번 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시초에 한 번 더 시초 개파락 출발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용 미수 반대매 물량 때문에 그런 낙폭을 가져갈 수 있고 사실은 오늘 글로벌 증시가 4거래일 연속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는데 우리 증시가
조금 선제적으로 과매도 구간까지 좀 진입하는 부분은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단기 저점은 곧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시고 자 어제는 강하게 출발해서 마이너스 4% 내리꽂은 장세였다고 한다면 자 오늘은 전약 후강의 형태로 좀 지수 방향성 전망하도록 하겠고 오늘 오전장에는 그동안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 혹은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들 혹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명품주들 과하게 빠진 종목들 박앤세일 많이 진행하는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 진입기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의 주가 전망은 현대차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현대차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라는 이슈도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좀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면서 자 올해 1월달 그리고 연말에 자, 애플카 이슈 부각됐을 때 주가 약 29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19만 원대까지 지금 조정을 받게 되면서 거의 고가 대비 마이너스 약 30% 가까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새로운 전기차 대형 우리 SUV 가칭이긴 하지만 우리 GV 60 아니고요. GV 90을 내후년도부터 2023년도부터 양산하겠다라는 그런 회사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전기차용 모델로 나오게 될 대형 SUV GV 90은 벤츠나 BMW, 랜드로버 등 이제 그 다른 경쟁 업체들이 내놓을 이제 전기차 SUV와 경쟁하게 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2023년도 GV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현대차가 이제 참여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연간 우리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좀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올해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우리 작년부터 우리 수천 %의 좀 상승 시세를 만들었는데 현대차도 앞으로 우리 제2의 테슬라, 리비안 혹은 애플의 애플카 이슈에 힘입어서 다시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에서 미래차 관련된 신차들을 출시하는 과정에서의 그 미래가치 가중치를 다시 한번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까지의 전기차 시장의 주인공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유럽에서 좀 전기차 좀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미국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의 전기차라고 하면 전기 트럭이라든가 대형 SUV라든가 이런 우리 이런 좀 대형 좀 덩치가 있는 자동차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일단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 굴러가기 위해서는 정말 효율이 높은 배터리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 고성능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차지만 성능은 슈퍼카와 맞먹는 그런 배터리가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 트럭 그리고 전기 SUV 시장이 점점점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자 기준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약 4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올해 결산 기준 영업이익은 약 7조 정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약 7조 9천억 정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8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출이 아니고요. 매출을 내서 그 영업이익률을 계산한 부분이 올해 7조, 내년에 약 8조, 내후년에 약 8.5조 원 정도가 되고 3개년도에 우리가 영업이익을 더했을 때 약 23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우리 시가총액은 42조로 지금 이렇게만 현대차가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매출 고실적의 모습들을 이어갔을 때 굉장히 또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15만 원, 17만 원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조금 더 빠졌을 때 한 19만 원 부근 밑으로 좀 분할 매수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마침 어제를 저점으로 해서 오늘 약 2%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케어랩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본 종목은 이제 굿닥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가까운 병원을 검색하거나 진료 예약을 하거나 혹은 약제비를 결제하는 등의 그런 병원 진료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 코로나 사태에서 원격 의료, 원격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어서 이번에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테마주로 좀 둔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카카오가 뭐 플랫폼 규제를 좀 받고 좀 주춤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카카오가 문어발식 이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병원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케어레스와 뭐 무언가 뭐 카카오의 그런 플랫폼 사업 확장에 따른 뭐 지분 투자라든지 혹은 뭐 인수라든지 혹은 뭐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케어레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휴먼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비상장 기업의 지분 20%를 카카오가 최근에 취득하면서 이제 케어레스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휴먼스케이프라는 이제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우리 케어레스가 1% 정도 가지고 있고 카카오가 최근에 20% 정도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까지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9,200원, 9,400원 구간을 장중에 뚫어내면서 좀 장기 입형대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거래량 없이 좀 부진한 좀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밑으로 8,300원 그리고 8,500원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자, 과거의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장대양봉의 캔들을 만들었던 자, 우리 11월 18일 목요일 시가 그리고 11월 23일 화요일 시가 영역대를 지지선 잡고 우리 눌림목 구간에서 저가 구간에서 지수 빠질 때 우리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9,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9,400원의 장기 입형 라인 때까지는 윗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자, 만약에 9,400원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강하게 뚫어냈을 때의 2차 목표가는 저는 1,500원 영역대까지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그널 여기까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다시 코스피가 또 상승해주고 있고요. V자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V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밀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에 성공을 해줬네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일단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가지고 이 변수가 하나 발생을 했었죠. 근데, 일단 시장이 좀 어제자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매물에 대한 어떤 반대매 매출회를 위한 외국인들의 어떤 고의적인 눌림이 증시에 반영이 되었고, 오늘장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미크론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증시도 놀랐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시장 자체는요. 일단 계속적인 악재를 터뜨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작년 3월 기준으로 이제 악재가 터졌던 코로나가 처음 터졌던 그 시점이 가장 공포심이 극대화됐었던 구간이었죠. 지금도 계속해서 공포심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공포심이 극에 달했던 구간대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증시의 최저점 구간대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이 오미크론이 국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 자체는 반등 이슈가 될 수 있는 고의적인 악재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잠깐 눌렸는데 월봉상의 아래 꼬리를 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1200포인트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계속 상승 포인트 구간이니까 원달러 환율 지금 또 약세로 진입을 했죠. 1184원선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방 흐름대 계속 유지하시면서 증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11월 3일자에 공모가 9만 원에 상장을 한 이후에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벌써 20만 원을 상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주, 어떤 전통적인 밸류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주가고요. 이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구축을 했다는 점에서 밸류 산정 역시나 좀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간편 결제를 도입한 회사죠. 결제라든가 금융, 기타 서비스로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3분기 카카오페이의 실적은 금리, 한도,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금융 서비스 매출 부진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어떤 증가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4분기 이 부분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상장 이후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 주식 보상 비용 증가로 영업 적자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영업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최근 12월 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으로 기대감이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한 어떤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카카오페이라는 회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기준 펀은 700배가 넘고 PBR은 100배가 넘는 등의 어떤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현 주가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22년 예상 영업이익에 다음 상장 직후 1년 평균 TSR을 좀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면요 21만 원 선이 나옵니다. 근데 성장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대까지 고려를 하면은 중장기 투자 자체는 21만 원 선을 좀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가격선 기준으로 19만 5천 원 선 여기 구간이 아주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25만 원까지 한 차례 더 잡아두시고요. 이 가격선 체킹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미트온입니다. 제가 일전에 지난주 금요일 저녁 방송 때 미트온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미트온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NFT나 어떤 게임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 NFT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좀 작용을 하면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안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드린 바 있습니다. 미트온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게임 사업 좀 진출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카지노 관련 게임주들이 조금은 그 전에 다른 회사들보다는 더딘 흐름을 보였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어떤 이 당국의 규제 가능성의 문제로 움직임이 더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눈치를 보다가 지금 현재 미트온이 먼저 쏘아 올렸죠.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트온 중심으로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는 강점으로 일단 보시고요. 메타버스를 이제 카지노를 좀 업그레이드한 사업 모델이 공개가 되고 추후에 이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이제 시장 주목까지 끌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멘텀이 이 미트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좀 가지고 있고 이미 해외 쪽에서는 VIP 유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자신만의 이 가상의 공간, 가상의 카지노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벌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NFT화해서 가상화폐로 사고 파는 이 P2E 사업 모델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라 NFT가 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실체가 없다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미트온 쪽에서는 이미 실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6,500원 선을 좀 저점을 좀 길게 두고 위로는 9,000원 이상까지 체킹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현주가도 저렴해 보이고 앞으로 올라갈 자리는 9,000원 이상까지 훨씬 더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 7,000원 선이 최저점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어제자에 좀 나타나서 급등했었던 종목이죠. 어제자 기준으로 한온 시스템이 이제 정밀 모터 분야 글로벌 1위 업체인 일본 니덱에 인수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시초 급등 이후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한온 시스템의 대주주 사모펀드 한은컴퍼니가 일본 니덱에 이 한온 시스템을 좀 매각하기 위한 주요 합의를 마쳤다. 그리고 세부 조건 등의 어떤 부분들을 조율 중이다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이제 뭐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매각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한은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를 키우고 퇴파하는 형태의 흐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온 시스템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전에 이제 쌍용 양해 역시나
이렇게 좀 회사 시멘트 회사를 인수하면서 되팔기 위한 전략을 지금 또 취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한행컴퍼니만 좀 추적을 하더라도 좀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한원 시스템이 지금은 가장 주요한 이슈니까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가격으로는 이제 한행컴퍼니와 그리고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 지분 합산에 대한 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6조 원 정도가 언급이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총 기업 가치로는 이제 8.6조 원에 해당되고 현재 시가 총액 대비해서 22% 수준의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매각권은 이제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테크홀롱 옵션을 좀 행사해서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 형성되는 구조로 평균 밸류 대비해서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전동화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 인수하려고 하는 이덱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 가지고 다수의 일본 또는 유럽 OEM에 대한 공급 구도를 좀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업 인수를 단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기대감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원 시스템은 상방 움직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어제자의 시가 이후에 크게 눌림 줬던 구간을 그대로 지금 올려가고 있는 셈이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승 구간대는 제가 볼 때는 16,000원까지 있으니까 현 13,000원 선 구간대는 좀 저렴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 미투온 그리고 카카오페이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만 5천 원 선 제가 가격선을 좀 잡아드렸었죠. 이 가격 보시고 위로는 25만 원까지 단기 상승 포인트가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NFT 게임 관련주들 주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투온을 주목을 하셔라. 아직까지 이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이 카지노 게임 관련주들이 안 올랐다라는 측면들 반드시 집중을 좀 하시고요. 위로 정말 많이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9,000원 이상까지 목표 시세 열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이슈 자체가 많이 없죠.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이슈 자체가 계속 특정 이 NFT나 게임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데 매각 이슈 역시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니까 이쪽 종목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지 마시고 계속해서 위로 열어두시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 1185원선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방 흐름 이어가시면서 종목들 안정적으로 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원달러 환율 현재 1,185원대 하회하면서 지수 흐름 긍정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오늘장도 좀 끝까지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4일 토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가 아니라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내년도 전략 세우실 분들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이 강연에 접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장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